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담양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이 의원이 확진된 데 이어서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 관련 확진자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 확진자 10명이 더 나왔다고요? 네, 우선 광주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확진자 7명이 추가돼 하루 확진자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 사례인데요. 1명은 이 의원실 관계자입니다. 앞서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1명이 확진됐는데요. 이로써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광주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에서 2명, 여수에서 1명 등 3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담양의 확진자들은 식당 주인 부부로 이 의원 담양사무소 관련입니다. 이 의원의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하는 과정에 식당이 확인돼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온 겁니다. 이로써 담양사무소 관련 담양 지역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수행비서가 확진되자 검사를 받고 어제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담양, 한평 지역을 돌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담양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확산세 차단에 나섰는데요. 담양읍 종합체육관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거나 희망하는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 등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주수 기자, 잠시 뒤에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시작되죠. 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 목포 신항에서 이 세월호 3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추모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행사를 앞두고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서는 추도문 낭독과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선상 추모식을 위해 해경 경비함을 타고 사고해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사고해역은 목포에서 110km 떨어진 곳으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합니다. 잠시 뒤면 유족들이 탄 해경 경비함이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사고해역에 도착해 7년 전 사고 당시 세월호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잠긴 시각인 10시 30분에 맞춰 묵념을 하고 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남 곳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7주기 행사가 열립니다. 희생자들이 처음으로 수습됐던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식과 함께 추모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목포에서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세월호 기억하기 캠페인이 열리는 등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전라남도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어민들도 강하게 반발해 2차례나 미뤘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일본 어민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방사능 피폭자로 만드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광양시가 동광양 관문으로 불리는 이른바 중동 지구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구역은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가 바뀌고 얼마 안 돼 제한을 완화하면서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광양의 입구로 불리는 중동지구입니다. 지난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이곳에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한 건설업체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결정 제안서에 광양시가 조건부 수용을 통보한 겁니다. 제안서에는 전체 부지의 4분의 1가량인 3,300여 제곱미터에 최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이곳은 준주거용지로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전통시장 보호 조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업체는 대형마트 대신 주상복합을 추진했지만
광양시가 해당 부지를 20층 이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이마저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획지 분할 신청마저 거부되자 업체는 땅을 산 지 9년여 만에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인권자인 시에서 안 해주면 광양시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개발을 계속 검토했었는데요. 수익성 확보가 안 돼서 용지 매각을 제가 했었죠. 그런데 땅 주인이 바뀐 지 불과 1년여 만에 광양시가 이 땅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사업자 통보까지 마쳤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광양시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결정 고시가 돼야 이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개발 사업자 교체와 맞물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광양시의 오락가락 행정. 새로운 사업체의 정현복 광양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 측근 특혜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광양시가 주민센터를 짓겠다며 광양 칠성리에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의 땅을 사들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광양시가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사들여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 건립 위주의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북동 재개발은 대부분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건설사와 투기 세력의 이익만 가져다 준다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다소 어둡습니다. 광주 전남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낮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황사도 유입이 되겠습니다. 그제부터 몽골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는데요. 오늘 이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따뜻한 남풍이 불어와서 어제보다 5도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광주가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오후에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18도, 구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7도, 강진 19도, 장흥 20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내일은 전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대학들의 지역 인재 선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 조선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지연 교육부 지역 혁신대학 지원과장은 지난 2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대의 약학 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됐다며 올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선발 요건과 비율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철영 광주시 교육청 진학장학관은 시행령 개정 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로 확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인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2기 교육생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까지 교육생 모집 결과 180명 모집에 609명이 지원해서 3.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광주 400명을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도 지원자가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1차 서류 전형과 온라인 인적성 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교육생 180명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경주 대회인 2021 영암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이 내일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이틀 동안 열립니다. 라이딩하우스가 주최하고 영암군이 후원하는 영암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은 자동차보다 시장 규모가 작은 모터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4차례 개최해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광주 전남 수출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가 증가한 46억 5,500만 달러, 수입은 25.3%가 는 31억 7,500만 달러로 무역 흑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인 14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화공품과 철강,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폭이 컸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LNG 선박의 극저온 화물창 국산화 사업 유치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목포대를 주관 기관으로 현대사무 중공업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은 천연가스를 600분의 1로 액화해서 운반하게 되는데 극저온을 유지하는 화물창은 프랑스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LNG선 한 척에 100억 원 상당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